자, 1차 방정식 활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요것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쓰자. 활용 문제식 세우기. 활용 문제식 세우기. 자, 이쪽은 첫 번째 당연히 주어랑 서술어 관계. 주어는 은는이가로 끝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항상 주어에 해당하는 게 좌변으로 연결될 거고 서술어에 해당하는 게 우변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뭐의는 싹 다 곱이라고 했어요. 곱. 자, 그래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미지수 x 정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낳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미지수 설정. 요거는 미지수 설정하는 문제.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는 가급적이면 더하기로 세우세요. 연속하는 두 정수. 연속하는 세 정수는 요게 x x, x 플러스 1로 잡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합이 3x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해져요. 연속한 두 홀수나 짝수는 2 차이 나죠. 그래서 x 더하기 2로 잡고 연속하는 세 홀수 세 짝수도 가운데 걸 x로 넣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이것도 똑같이 합이 3x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식 문제. 그래서 기본식은 다 알고 있죠. 기본식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 건 다 알고 있을 건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워 나가는 게 좋냐고 하면 거속식 문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한 명 등장하면 우리가 고정된 것을 미지수 x로 설정하고 움직이는 것을 식 세웁니다. 움직이는 것으로 식 세우기. 움직이는 걸로 식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게 등산, 그다음에 왕복.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거리가 고정이죠. 이 문제는 거리가 고정이기 때문에 거리를 일반적으로 x로 잡고 요게 시간으로 식 세웁니다. 시간 더하기 시간은 총시간. 이렇게 시간으로씩 세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등산이나 왕복은 거리가 고정이기 때문에 시간으로식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두 명이 등장하는 문제. 자, 두 명이 등장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뭘 물어보냐고 하면 만나는 경우를 물어봐요. 만나는 경우를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가게 되면 요걸 다시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만나려고 하면 위치가 같아야 돼요, 위치가. 그런데 중학교 때는 위치의 개념을 안 쓰기 때문에 요쪽은 거리로식 세웁니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속력이나 시간을 x로 설정하고 거리로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쪽 우리 살펴보면 먼저 마주보고 달리는 경우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늦게 출발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달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어떤 이제 트랙을 돈다고 했을 때 빨간 애가 빠르면 이쯤 이렇게 갈 거고 파란 애가 동시에 출발해서 늦게 가면 요렇게 돌겠죠. 안 만나겠죠. 그러면 마주보고 하면 요게 이제 거리, 빨간 거리 더하기 파란 거리가 한 바퀴.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우리가 그림이 요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빨간 애가 이제 빨리 달리면 뭐 한 이쯤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파란 애가 늦게 달려서 점점 벌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추월당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빨간 거리 빼기 파란 거리가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죠. 한 바퀴. 자, 늦게 출발하는 경우는 얘가 출발을 해서 이만큼 먼저 가고 있는데 한참 뒤에 출발해서 결국에는 따라잡겠죠. 늦게 출발하는 만나려고 하면 빨라야겠지.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간 거리랑 나중에 간 거리랑 같다. 요렇게 거리로 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한 거리랑 나중 출발한 거리 만날 거기 때문에 같다. 요렇게 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고 기본적으로 한 명 등장해서 왕복하는 류의 문제는 시간으로 식을 세워 들어가는 거리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등산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올라갔다가 같은 거리를 내려오겠죠. 뭐 더 긴 거리를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왕복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x로 잡고 요것도 시간 그러니까 등산 시간 더하기 하산 시간이 총 시간 요렇게 식을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을 잡아서 들어가고요. 자, 소금물 지금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요렇게 기억을 하세요. 하지만 농도 문제는 100% 물어보는 거는 농도 문제는 섞은 후의 농도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출제 의도가. 항상 뭘 물을 더 섞든 소금을 넣든 아니면 소금물을 넣든 섞을 거예요. 섞은 후의 농도는 A 소금물 더하기 B 소금물 분의 A 소금 더하기 B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100%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잡아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어떤 수에 관한 문제. 뭐 요거는 뭐 기본 문제니까 어떤 수에서 달을 뺀 후 괄호 잘 처리하세요. 괄호.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괄호를 잘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서술로 잘 살펴보고요. 자, 어떤 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어떤 수에서 4를 뺀 후 두 배를 한 수. 그러니까 괄호를 하고 곱하기 해야 돼요. 는 어떤 수의 3분의 1배 보다 이만큼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의는 다 곱하기라고 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차는 8이라고 했으면 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x랑 x 더하기 8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큰 수는 작은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다.
큰 수는 작은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였다. 자, 요거는 식 한번 잘 잡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00을 7로 나눴을 때 나눈 몫이 얼마예요? 어려운 거 없 14. 나머지 얼마예요? 이 어려운 거 안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100을 7, 14, 2로 어떻게 표현해요? 100은 7 곱하기 14 더하기 2죠. 그래서 요게 나누는 수, 요게 목, 요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였으니까 이 큰 수는 x에다가 3 곱하고 더하기 2, 3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합이 38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보면 되고요. 자, 어떤 수 요것도 x라고 잡는다고 치면 원래 지금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 요거는 어떤 수를 5배에서 더하기 2한 거고 잘못 구한 수는 2배 해서 5를 더한 거지. 그래서 요게 처음 구하려는 수보다 6만큼 작아졌다. 이렇게 식 나오겠죠. 그래서 잘못 구한 수가 처음 구한 수보다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6만큼 작아졌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자연수는 우리가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 잘 체크하세요. 마지막에 묻는 수 반드시 체크하세요. 항상 x가 답이 아닙니다. 항상 x가 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요렇게 설정을 하고 연속하는 세 홀수는 홀수나 짝수는 2 차이 나니까 요렇게 하겠죠. 그럼 연속하는 세 짝수니까 요게 x-2, x 플러스 2 요렇게 설정해서 더해서 113 x 나올 건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수 물어봤기 때문에 x-2 물어본 거예요. x 값 하면 안 돼. 요것도 가장 큰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x 플러스 2를 물어본 거예요. 설정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 했으니까 요거는 x-1, x 플러스 1 요렇게 설정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가운데 수의 4배는 또 는이죠, 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0만큼 크다 했으니까 하면 될 거고 요거 세 짝수 구해놨으니까 똑같이 풀면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릿수. 자, 그래서 자릿수는 항상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숫자와 수의 차이가 뭐예요? 숫자랑 수의 차이는 뭐예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밖에 없어요. 10개. 0, 1, 2, 점점점 9 요렇게 10개 뿐입니다. 수는 자릿수의 개념이에요. 자릿수의 개념을 포함한 게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2라고 하면 이게 숫자는 1하고 2 요거만 사용한 거고 수는 이게 1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숫자는 각 자릿수에 나와 있는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한 놈이 숫자가 되는 거고 수는 자릿수의 개념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10의 자리 숫자를 x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두 자리라 했으니까 x는 1부터 9까지 중에 한 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 수는 10x 더하기 3이 될 거고 1의 자리 바꾼수는 형식상은 3x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3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바꾼수는 처음수보다 9만큼 크다고 했죠. 그래서 바꾼수는 처음보다 9만큼 크다 했으니까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거를 1의 자리 숫자를 x로 바꿔서 들어가면 될 거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작은 그러면 우리가 요것도 10의 자리 숫자를 x라 잡으면 1의 자리 숫자는 x 더하기 2야, x 빼기 2야? 어느 게 더 큰 놈이라 했어? 10의 자리 숫자가 커, 1의 자리 숫자가 커. 1의 자리 숫자가 크지. 그럼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를 x로 잡으면 요거 1의 자리 숫자는 x 더하기 2예요. x 빼기 2예요. x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면 1의 자리 숫자를 x로 잡으면 10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잡힐 거예요? 12-x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설정만 잘하고 시킨 대로 수와 숫자의 개념 차이만 잘 보면 됩니다.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어요. 수는 자릿수 개념 들어가야 되고요. 자, 나이 X년 후는 당연히 A년 후는 A 더하면 되고 A년 전은 A 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 그러면 요거 지금 이 문제에서 뭐 아들의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현재 아들의 나이를 X라 잡으면 아버지 나이 어떻게 잡힐 거라고? 58 빼기 X 잡히겠죠. 합이 58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자, 10년 후 아버지 나이. 그다음에 10년 후 아들 나이. 그래서 10년 후 아버지 나이는 58 빼기 x에다가 10살 더하면 될 거고 10년 후 아들의 나이는 x에다 10살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 괄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풀면 되고 829번 같은 논리니까 똑같이 해요. 자, 그다음에 24살 차이 2배 똑같은 문제고 3남매 그래서 3년 전 둘째의 나이 첫째는 둘째보다 3살이 많고 셋째는 첫째보다 5살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취향대로 잡으면 되는데 둘째 나이를 만약에 X라고 잡는다고 치면 첫째는 현재 요 현재로 잡으세요. 현재 저거 지금 요거는 별표 3개 치고 잡을 때 현재 둘째의 나이를 x로 잡는다고 치면 현재 첫째 나이는 첫째 둘째 3살 차이 난다 했으니까 x 플러스 3이 될 거고 현재 셋째 나이는 첫째 셋째가 5살 차이 나니까 둘째 셋째는 몇 살 차이 날 거야? 어려운 거 안 물어봤잖아요. 2살 차이 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x-2로 잡고 마지막에 구한 다음에 3년 전 둘째 나이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x 빼기 3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x를 항상 묻지 않기 때문에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가 잘 체크하고 실수 나가면 안 돼요. 자, 예금.
자, 매달 A 원씩 X 개월 동안 예금할 때 현재 예금액 더하기 X 개월 동안 예금액. 그래서 요것도 같은 금액이죠. 같은 금액. 같은 금액만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1차식 형태처럼 나옵니다. 자, 형은 형제 통장에 3,000원이 있고 동생은 15,000원이 있는데 형은 매달 500원씩 예금하고 동생은 3,000원씩 예금하면 몇 개월 후, 자, 요걸 X로 잡으면 자, X 개월 후 형의 예금액과 X 개월 후 동생의 예금액이라고 하면 형은 현재 3만 원이 있고 여기에다가 한 달에 500원씩 넣으니까 500X1 되겠죠. 동생은 현재 15,000원이 있고 요게 지금 3,000원을 넣으니까 3000X가 되겠죠. 그러면 동생의 예금액이 우변이 지금 주어고 형의 예금액의 3배가 되는 걸 풀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풀면 됩니다. 괄호 신경 써서 들어가고요. 요건 뭐 문자만 바꿨으니까 순서 바꾼 거예요. 그대로 다 의는 곱하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요 개수의 합이 일정한 문제. 자, 요거는 별표 2개 치고 그래서 개수 설정이 중요한 거죠. 개수 설정. 개수 설정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합이 A면 하나를 X로 잡으면 나머지가 A-X예요. 아까 아들 아버지 나이 합 뭐 48세 그거랑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모두 10개죠. 합해서 모두 10개. 자, 그러면 구입한 과자 개수라 했으니까 과자를 X개 샀다고 하면 합해서 10개니까 아이스크림은 몇 개 산 거예요? 10-X개 샀겠죠. 그러면 돈은 요게 700원짜리 X개 사고 500원짜리 10-X개 사서 합쳐 가지고 우리가 7,000원을 내줬더니 800원 거슬러 줬으면 6,200원 낸 거죠. 그래서 요것 따라서 X값 풀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를 우리가 X 마리라고 하면 닭은 12-X 마리 이렇게 들어갈 거고 개는 다리 4개씩 있을 거고 닭은 2개씩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3점, 4점. 그래서 3점짜리 문제를 우리가 X개 출제하면 4점짜리 문제는 29-X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점수 합쳐서 100점 나오게 하면 되겠죠. 요것도 똑같은 거 1500원짜리 바구니 추가된 거죠. 그러면 요것도 요거를 X송이라고 하면 장미 X송이라고 하면 백합은 요거 지금 15-X송이가 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500원짜리를 X송이 700원짜리를 15-X송이 그 다음에 바구니값 1,500원 하니까 합쳐서 만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바구니값 추가된 형태 뭐 별건 없습니다. 자, 도형. 자,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사다리꼴 넓이 다 알고 있죠, 식. 그래서 식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자, 당연히 늘리는 거는 플러스고요. 줄이는 거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한 변 길이가 요즘 나중에 직사각형 넓이는 이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정사각형 넓이보다 32만큼 줄었다 했으니까 빼기 32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는 12에서 가로를 4만큼 늘렸으니까 16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를 x만큼 줄였으니까 12 빼기 x 되겠죠. 그래서 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될 거고 정사각형은 12의 제곱이 되겠죠. 넓이 빼기 32 요렇게 풀면 됩니다.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요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 한쪽으로 몰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쪽으로 몰면 돼요. 그래서 여기만큼이 2가 될 거고 여기만큼이 x가 될 거니까 요거 마찬가지로 여기는 20 마이너스 x 될 거고 여기는 15 빼기 2가 돼서 13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풀면 되고 직사각형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부족. 과부족도 이래나 저래나 남는 거는 남는 물건의 개수, 모자란 물건의 개수 씩 세우면 되는데 남는 거는 나머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모자란 거는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학생들의 규를 나눠 줬는데 이 학생 수 지금 이건 일단은 요것도 마지막에 귤의 개수를 물어보는지 학생 수를 물어보는지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학생 수를 x로 놔야 돼요. 나눠줄 때. 그래서 5개씩 지금 결국에는 요것도 귤의 개수 이퀄 귤의 개수란 말이야. 귤의 개수 이퀄 귤의 개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5개씩 나눠주면 5x가 되겠지. 요게 3개가 남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3이고 6개씩 나눠주면 6x 개가 되겠지. 그럼 13개가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13이고 이래나 저래나 귤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요래 해주나 저래 해주나 귤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x 구해서 귤의 개수 물어본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돈 이꼴 돈인 거죠. 돈 이꼴 돈. 그래서 요것도 아이스크림 요거 지금 아이스 한 개 가격을 x로 넣으세요. 그러면 요게 저 돈이나 이 돈이랑 똑같은 거죠. 자, 기념품 개수 요것도 사람 수. 사람 수를 x로 잡아서 기념품 개수 이퀄 기념품 개수. 요렇게 잡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식 세워서 풀어보세요. 자,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자, 증가 감소는 우리가 일단은 변화량을 물어본 건가? 변화량을 물어본 건가? 변화 후의 전체 양을 전체 양을 물어본 건가? 요 증가 감소도 수능 실 때까지 계속 나와요.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일단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변화량은 이게 XA% 증가하면 요게 플러스 100분의 A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면 요게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증가를 하면 변화량은 곱하기 100분의 X고 X% 감소하게 되면 요거는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X예요. 근데 변화 후 전체 양은 X% 증가하면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고 X% 감소하면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X예요. 그래서 요쪽도 변화량인가 증가한 후 전체 양 증가한 후의 감소한 후의 전체 양인가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837번 요것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자, 847 번도 별표 3개 받고 잘 보세요. 자, 올해 남학생, 여학생 수 작년에 비해서 증가 감소. 작년은 전체, 올해는 16명이 증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작년 남학생, 작년 남자를 X로 놓고 작년 여학생을 1600 빼기 X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작년 전체가 1600이죠. 그러면 요게 전체적으로 16명이 증가. 이거는 변화량을 물어본 거죠. 변화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남학생은 5% 증가했다 했으니까 변화량은 x에다가는 100분의 5를 곱하는 거고 여학생은 3% 감소했다 했으니까 1600 빼기 x에다가는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3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요 증가량 이게 증가량이고 요게 감소량이고 이걸 합쳐서 16명이 증가했다 했으니까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체양이죠, 전체양. 변화 후 전체양. 변화 후 전체양이 우리가 요거 1302명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변화량을 물어본 건가 전체량을 준 건가. 그러면 작년의 회원 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전체량은 5% 증가했다 했기 때문에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 요게 130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올해 남학생 수 전체 또 전체적으로 6% 증가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작년 여학생 수를 우리가 만약에 물어보는 거를 X로 잡는다고 항상 작년을 잡으세요.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 작년 남학생 수, 작년 남학생 수는 지금 전체 400명이니까 400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6% 증가하였다.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는 우리가 지금 증가량으로 잡을게요. 증가량으로. 전체적으로 6% 증가했다는 거는 증가량이 요게 지금 400에다가 100분의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증가양으로씩 세우면 이쪽도 다 중요하니까 별표 3개 박으세요. 증가양으로 식을 세우면 전체 작년 남학생이 400 빼기 x에서 10%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이고 여학생은 우리가 그대로 했으니까 내비두고 요게 400에다가 100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잡고요. 850번도 중요합니다. 이쪽 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받고 작년 전체 학생은 560명이었는데 올해 여학생은 10% 증가하고 남학생은 4명 감소했다고 했죠. 그럼 요것도 올해 잡지 말고 또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하면 작년 남학생 수는 지금 560 마이너스 X겠죠. 그래서 요것도 증가량으로 변화량으로씩 세우세요. 변화량으로씩 세우세요. 그래서 지금 여자 변화량 더하기 남자 변화량이 전체 변화량 요렇게 식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자는 10% 증가했다 했으니까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 이게 여자 변화량이고 남자 변화량은 퍼센트가 4명 감소했다 했으니까 빼기 4가 될 거고 그러면 전체 변화량은
560에다가 5% 증가했으니까 요게 100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변화량으로 식세워서 이쪽 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요게 지금 전체 양의 A분의 1. 요건 퍼센트 대신에 분모를 썼을 뿐이고 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는 곱하기라고 했죠. 의는 곱하기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의 A분의 1은 A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쪽수를 x라고 하면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 셋째 날에는 30쪽을 읽어서 3일반에 다 읽었으니까 요게 지금 전체가 돼야겠죠.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합쳐서 전체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식 그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전체 4분의 1은 잠잤고 5분의 1은 차 탔고 8시간은 먹는 데 썼고 3분의 1은 유적지 입소하러고 나머지 5시간은 할머니 댁에 머물렀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총 시간을 x로 잡으면 요게 잠잔 시간이 4분의 1x 잠잔 시간. 그다음에 차 탄 시간이 5분의 1x. 그다음에 먹는 시간이 8시간. 그다음에 3분의 1이 유적지 돌아보는 시간. 그다음에 할머니 댁 머무는 시간. 요게 전체 시간 x인 거죠. 그래서 식 요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853번은 식 똑같이 세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 놓고 내용 정리해 놓고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부터 바로 풀고 내용 정리 먼저 꼼꼼하게 해 놓으세요. 특히 요거 증가율 지금 오늘 한 거 중에서는 증가함수 제일 중요해요. 이거 수능 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요쪽 꼼꼼하게 정확하게 다시 스스로 식 세워지는가 잘 체크해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